아니 어떻게 바람보다 이렇게 먼저 눕는 보수가 있냐. 보수가 뭐 이렇게 먼저 들어누워 버리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국민은 왕이다. 결국은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변명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저께 이제 17일 네. 저녁이었죠. 국민통합위원회 그 연찬회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얼핏 비쳤었고 네. 또 어저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만나서 또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먼저 알고 네. 그 어쨌든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양쪽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 네. 그리고 또 저기 누굽니까 윤재옥 네. 이름 참 잘 기억 안 되는 분 네.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대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 정이 같이 가는 모습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죠. 국민이 무조건 옳은데 좀 그리운 모습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옛날에. 거요? 옛날에 그냥 저기 검사들 이끌고 이렇게 검찰청 내에서 보면 이렇게 네. 식사하러 가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검찰총장 시절에 네. 외롭게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는 모습들. 지금 저게 끝났나? 아직 저때 고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조국도 있고 이재명. 저는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라든가 예. 각종 조작 사건들. 하나도 안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한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도 검사인 줄 안다 네. 이러는데 그럼 좀 제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런 거잖아요.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사진보다는 저때 저 사진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여전히 좀 들었어요. 네. 저 뒤에 뭐 이원석 총장이나 뭐 저기 뭐 한동훈 장관도 있고 한데 네. 저때가 이제 검찰총장 때인데 네. 저렇게 점심 식사 구내식당 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런 네. 게 연출한 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회의 마치고 가는 거를 그냥 기자들이 찍은 거거든요. 네. 그냥 저 때의 고민들 그리고 저 때의 문제의식들 저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우리 네. 사회가 아직도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느냐. 강서구청장 선거 가지고서 잘못했다 이렇게 돼야 되나? 저는 좀 아직은 조금 더 유보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먼저 대통령이 반성하겠다. 내가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본적으로 선거에 지고 나면 네. 정부 여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과정이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분위기를 혁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정책을 펴도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라서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뭐 이런 종류의 비판을 벗어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서 프랭카드로 걸고 어디로 걸고 늘 밖에 길에 나가다니면 윤석열 검찰 독재 이 단어가 정말 우리를 세뇌하듯이 노출시키는데 여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런 프레임과 프레임의 전쟁, 현대 정치는 프레임과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일을 야당보다는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민생을 좀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좀 빨리 이재명도 그렇고 아니 이재명이건 누구건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법을 중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아닌데 저는 보수에서 자꾸 왜 이재명을 잡아넣지 못하느냐 왜 조국을 잡아넣지 못하느냐 왜 무슨 유창훈 판사 이런 사람들 탄핵시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데요.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만요. 예. 그거는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하거나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로 시민사회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재촉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 공감하는데 저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네. 검사 윤석열이 네. 그립다. 네.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검사 윤석열이 그립습니다. 자, 그 대통령은 일단 앞으로 이제 그 여당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수석들이랑 해갖고 회의를 좀 정례화하는데 이제 김기현 2기에다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당의 얼굴이라고 하는 김기현, 윤재욱 저 당대표, 원내대표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호감을 사실 많이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좀 치고도 나가고 어떤 부분은 대통령한테 강하게 건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협조도 하고 하면서 좀 셋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국민들이 요 체제를 네. 계속 지지할 거냐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네. 신당을 만들 것 같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뭐 비대위로 갈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총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이 남았고 지금 어떤 그 하는 게 과연 총선 때 지금 네. 어떤 보였던 뭐 행동이나 네. 뭐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총선에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미치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펙트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연말이나 네. 내년 연초쯤에 네. 훨씬 더 그 효과적인 액션은 그때가 더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과거에 생각이 듭니다. 말입니다. 막 당을 새로 만들고 네. 더 비대위 꾸리고 막 이럴 시점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을 특히 이제 당을 만드는 시점을 보면 네. 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의- 뭐 하기는 지금 해봐야 생색도 못 내요.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 지금 6개월 전에 뭐 했니 싶잖아요. 예, 기억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기억이 안 4월 나요. 18일 날 뭐 했네 우리.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네. 빌딩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빌드업을 해가지고 네. 이 카드도 해보고 저 카드도 해보고 맞습니다. 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3월이니까 내년 네. 4월이니까 네. 내년 연초쯤에 해서 네. 빵빵 나오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에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보면서 예. 무슨 느낌을 가졌는지 아세요? 저는 약간 저 사람 저 고메탈을 쓴 여우구나 하는 느낌. 뭐냐면 그 흔히들 이제 윤석열이 정치를 모른다. 그때 이제 많이 얘기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후보로서 캠페인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하고 특히 당내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 당을 네.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저 사람 여우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네. 옛날에 그 어쨌든 국힘은 그냥 네. 약간 좀 둔하고 한데 네, 선거 때는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오히려 결국 대선 때도 네. 선거에 강점을 보였고 네, 다음 총선인데 선거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유연함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 기억하시죠? 그 이 펀치 세레머니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국민의힘 당 안에 정치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뿌리가 네. 없다는 거는 빚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정말 빅텐트라고 할까요? 인물에 있어서도 좀 파격적인 인물을 많이 영입하고 이러는 일종의 뭐 생각들, 사인들, 뭐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들여놓고 하면서 분위기를 어떤 쪽으로든 확실히 쇄신할 거는 같다. 근데 뭐 그게 어떤 쪽일지는 저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거 하기에도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네. 하나의 레퍼런스가 됐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강서구 백신,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백신처럼 네. 활용을 해서 네. 긍정적으로 역할을 미치지 않을까. 네. 뭐 이기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광진을 얘기를 또 한번 이제 가볼까요? 선거 얘기로 계속 가네요. 네, 확실히 선거철인 네.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시동들을 막 켜고 있잖아요. 그렇죠.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게 이 좌파 성향의 좌파가 아니라 완전 극좌 그렇죠. 맞습니다. 매체입니다. 네. 네. 그런 매체고 그래서 사실은 황당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네. 5선이죠. 추미애 의원이 예. 5선 의원이 이걸 언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망했어요. 어쨌든 이 매체, 예. 이 매체하고
매체라 불러줍시다. 아니, 매체하고 저는 인터뷰를 매체라고 인정 못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그냥 사이트? 자빨 찌라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가 굿모닝 아무리 네. 5선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네, 네. 국회의원이 네. 자기 이렇게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를 네. 어디도 안 받아주니까 네. 저기 가서 한 거예요. 저기 예. 가서. 참 저기 가서 과연 몇 명이나 볼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무나 인터넷 사이트 만든다고 해서 매체를 인정해 주시 시작하면은 네. 조선일보 기자들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디어가 있고 매체가 네. 있고 저런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네. 하나의 사이트에서 네. 저 기자도 없어요. 네. 혼자서 다 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이제 총선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게 이제 또 좌파들 내에서는 오 고민정 추미애 뭐 난리 났다. 뭐 추미애 고민정 뭐 머리끄댕이 짚고 싸울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광진을에 다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진을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사이트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총선에 나갈 예. 생각 같은 거를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광진구에서 또 인터뷰를 했답니다. 예. 광진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출마를 뭐 하십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미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공천을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아이 그걸 저는 추미애 씨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네. 정신 못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 추미애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게 뭔지 네. 그 발언을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추미애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대표가 이재명 관련 워딩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가결하면은 반민주 폭거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한 놈들 잡자 이거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단식 나흘차쯤 들어갔을 때 이재명 의원이 들어갔을 때 검찰 독재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윤 정부는 파시즘이다. 그리고 이재명 간디 같은 부저항 정신에 참 눈물이 난다. 참 공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부 중에 최고의 아부는 중인 환실이 하는 아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아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부를 해야 아이고 저 녀석 참 정말 나한테 아부하는구나라고 느끼고 권력감을 맛본다고 하는데 저런 식의 이재명 간디 같은 무저항 정신이다. 또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고 나서 부처가 된 것 같다. 그 누구예요?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정도면 정말 인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정과 사범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정과 사범과 더불어서 또 막 형수 쌍욕 그다음에 또 불륜 외도 의혹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당대표를 하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당대표이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갖고 부처가 된 것 같다. 간디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에요. 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밀리는 거죠. 근데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고민정 그런가요? 의원 발언 한번 볼까요? 안 밀리나요? 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노무현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단식하느라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없습니까? 현재 민주당을 이끌 사람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주 강하게 간디 드림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간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두 사람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사실 광진을 지역을 두고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고민정 씨가 정말 그야말로 짬밥이 안 됩니다.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예.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일단 58년생이고 여기는 79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살 차이가 저는 난다고 보고 있고 예. 경상북도 달성군 출신이고 여기는 성동구 출신. 또 지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죠. 그다음에 고민정 씨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 어디 서울에- 안성에 있던가요? 경희대는 어떻게 보면 한양대 법대나 저쪽 성동구 쪽인데 경희대 예, 국제캠퍼스는 저기는- 다른데. 예, 안성인가 안성, 아마 예. 예, 거기를 다녔을 겁니다. 그다음에 KBS 이제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정 씨가 대변인을 했었나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회의원에 대변인을 했었고. 당선이 됐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정말 오선 의원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했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력이 비교가 안 되는 스펙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TK 쪽에 출마할 수도 네. 있겠네요. 달성이니까. 근데 험지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래서 버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대구 지역 신문을 보면은 추미애가 예. 이 대구 지역 달성이나 이런 자기 고향이니까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민정을 광진을 주고 혹은 뭐 광진을 다른 사람을 보내고 추미애 의원한테 아이고 장관님 같은 분이 가서 큰 힘이 되셔야 됩니다. 공천 드립니다. 달성에 막 이런 식으로. 애나 뭐 먹어라 이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가서 추미애라는 인물이 대구 네. 달성 연고 그러니까 TK 연고긴 하지만 네, 저기 가서 경쟁력은 없을 것 같아요. TK 그렇죠. 연구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본인이 네. 받을 리가 만무하고 네. 어쨌든 고민정 의원이 제 생각에는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담스럽죠. 고민정이 과연 진짜 완전 친명이냐 아니냐는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예, 항상.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는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그냥 총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의원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여성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면 네. 굳이 저렇게 특정 사람한테 뭐 간디 같다, 뭐 눈물이 난다. 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단식하는 데 가서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런 식의 여성들은 감성 정치에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원이 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정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추미애 의원처럼 예. 차라리 정말 추미애 의원처럼 강한 쪽으로 나가서 반대 저 진영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쪽이 낫지 않나. 갑자기 추미애 쪽. 왜냐면 사실 고민정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있을 때도 뭐 네. 대통령 온 매무새를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뭐 온 매무새를 잡아준다든가 네. 뭐 이렇게 네. 그 넥타이 이렇게 예. 해준다든가 그리고 네. 또 문 대통령이 너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뭐 끌어안는 네. 뭐 이런 이미지로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수박이 아니냐 뭐 이런 쪽에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네. 남성이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그 옆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걸로 연명해 가고 다 한번 공천을 받고 하는 식의 스타일의 정치를 보이는 거는 정말 여성들을 후배 여성들한테 못할 짓이 네.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